1. 창조 돌봄의 영성 파커 파머 페이지 123쪽. 좋은 선생은 학생들의 본성을 안다. 그들을 낙담시키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다. 좋은 기계공은 기계의 속성을 안다.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을 만큼 알고 있다. 좋은 작가는 글의 속성을 안다. 글을 너무 늘어지게 해서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 만큼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지식과 함께 타자의 한계를 존중하는 한편 타자와 우리 자신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타자가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가 타자의 본성을 침해할 때는 우리 자신도 침해하기 마련이다.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을 황폐하게 한다. 우리가 엉뚱한 곳에 댐을 건설할 때는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손상시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위축시킨다. 우리가 외국에 대해 군사적 해결책을 실행할 때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더 위험한 장소로 만들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파괴적인 행동들은 악순환을 통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지곤 한다. 적대감과 함께 자란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띈다. 자기 문화의 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속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곤 한다.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땅을 혹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타자를 알고 돌보는 행동의 열쇠는 우리 자신을 알고 돌보는 것이다. 그 나무 조각가가 나무와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을 아는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는 나무의 외적 속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작업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오랜 기간에 걸친 나무 깎는 작업이 그에게 나무에 관한 지식을 선사했지만 말이다. 그는 그 자신의 진실과 접촉하기 위해 그 자신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를 사로잡은 환상들, 가령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환상을 꿰뚫음으로써 준비했다. 그가 내면에서 발견한 것은 자기의 계획을 나무에 강요하려는 애고가 아니다. 자신이 군주, 사람들, 그 나무, 당면 과제와 맺는 올바른 관계 등 사물의 구조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추구하는 자아였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행동의 생생한 만남이란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외적인 모습과 기대를 관통하는 행위자의 내면의 진실과 타자의 내면의 진실 간의 만남이 다. 만일 행위자가 자신을 잘 모른다면 이런 생생한 만남은 있을 수 없고 그 행동은 외적인 것들에 갇히고 말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엉성한 가르침을 있다곤 접하곤 하는데 한 가지 이유는 교사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마비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청소년의 비웃음, 자신의 무지의 노출, 세대 간의 갈등, 통제력의 상실 등을 두려워한다. 이런 교사들이 사용하는 권위주의적인 방법, 학생들과 선생들과 과목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조장하는 방법은 그런 두려움을 견제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다. 이런 교사들이 자신과 자신의 두려움을 더 잘 안다면 그 가르침이 그들의 자아인식에서 나와 배우는 경험을 다시 한번 더 생생한 만남으로 만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조각가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거기에 나오는 나무는 잘리고 깎이는 것을 저항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들과 시스템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 이 비평가들은 만일 그 나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잘리고 깎여서 종 받침대가 되는 것에 동의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만일 그 나무가 반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물체였다면 그 나무 조각가가 어떻게 대처했을지 그들은 의아해한다. 물론 타자가 다루기 힘든 조직이나 까다로운 자녀였더라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를 갖고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벙어리가 아니고 목소리와 의지와 분송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이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는다. 그러나 유성음은 없었지만 킹은 그 나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공동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음에 틀림이 없다. 만일 킹이 그 나무가 그에게 종받침이
대가 되고 싶은지 또 어떤 종 받침대가 되고 싶은지를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킹이 생생한 만남에 내포될 소지가 많은 그런 잘못된 소통, 저항, 모순,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장자의 이야기 소를 자르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킹만큼이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어느 백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 백정은 같은 칼을 19년이나 사용해왔다. 이 칼로 1000마리의 소를 썰어왔다. 칼날은 새로 간 칼날만큼 날카롭다. 이 소리를 들은 백정의 주인 안희왕은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썰었는데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백정은 이렇게 대답한다. 관절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칼날은 가늘고 예리합니다. 이 가는 칼날이 그 공간을 찾아내면 거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손쉽게 진행되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칼을 19년 동안 새로 간 것처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단단한 관절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직감하고 천천히 썰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자제하고 칼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쩍 하고 그 덩어리가 마치 흙덩이가 떨어지듯 갈라집니다. 그때 저는 칼날을 쥐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이어서 칼날을 깨끗이 씻어서 치워놓습니다. 이를 들은 안희왕은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야. 내 요리사가 나에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었어 하고 말했다. 우리가 저항하는 타자를 직면할 때는 이 백정이 단단한 관절에 대처하듯이 반응할 수 있다. 그는 천천히 썰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자제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타자의 참 본성을 분별하는 일종의 관주적인 행동, 즉 힘으로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은 행동을 취한다. 백정이 소를 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이다. 이는 간디가 인도에서 대형 제국을 회부한 행동과 다르지 않다. 그 백정이 행동 전후에 보인 태도에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위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백정은 관절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분명한 시각, 자기가 폭력으로 압도할 필요가 있는 침투 불가능한 덩어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함께 시작한다. 이런 공간은 각 사람, 각 시스템, 각 문제점 속에 있고 그것을 보는 눈이 온갖 올바른 행동의 필수 요소이다. 이 백정은 칼날을 거두고 가만히 서서 그 일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는 생생한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경외심, 자아와 타자와 공동 창조의 춤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다. 결과 나무 조각가의 초월적인 행동의 네 번째 요소는 결과이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강박증은 활동적인 삶의 다른 어느 요소보다 더 우리의 행동을 망가뜨릴 것이다. 우리는 행동을 그 자체를 위해 살아내는 하나의 경험보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아주 많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 행동을 실패로 간주한다. 게다가 우리는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목적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하고 행동의 각 단계는 모두 그 목적과 논리적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장자는 수돈과 목적의 엄격한 논리는 평범한 것을 낳거나 그보다 못한 것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 나무 조각가가 이런 식으로 행했다면 결코 그처럼 우아한 종 받침대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다르게 행하는 일은 어렵지만 경지댁의 결과만 추구하는 행동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쉽게 묘사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상상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그 이미지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그 행동이 나는 실마리들, 수단과 목적 자체를 이해하는 실마리들,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접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흐름이나 속도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실마리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오늘날 교사들은 훗날 실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한참 전에 상세한 학습 목표를 세워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학생들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배워야 할 내용의 이미지를 미리 그리는 교육은 교육적일 수 없다.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은 뜻밖의 것과의 생생한 만남, 긴장과 놀람의 요소 발생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환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거나 세뇌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우리가 어떤 행동의 영역이든지 자녀 양육, 상담, 기계 수리, 책 집필 등 올바른 행동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내려놓고 우리 자신과 타자의 몸 자체의 유기적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다시금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결과를 상상하고 우리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강박증은 타자와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다름없다. 우리의 통제 욕구 배후에는 우리가 통제권을 상실할 때 생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인생은 신뢰할 만하고 생생한 만남이 있는 삶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